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남편이 저에게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오빠 행세에 미쳐버린 남편, 신우에게 던져주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그 학벌에 왜 빵 만드는 것 따위를 배우냐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취직부터 하라고 그러더군요. 젊은 나이도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면서요. 지금보다 더 늦으면 취직하기 앞으로 더 힘들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운 좋게 한 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하니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저에게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제서야 평일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제과제빵 수업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제과제빵이란 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었고 제가 소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카페를 차려서 제가 만든 빵과 디저트를 손님들에게 선보여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과제빵 학교를 수료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소개팅을 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아닌데 오지랖 넓은 지인이 다리를 놔줘서 만나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남편에게는 은퇴하신 시부모님과 철딱선이 없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편이 보내주는 얼마간의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당신들 명의로 집 한 채가 있다고 했고요. 신우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일부 드리고 있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를 버는지까지는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네요. 상견례 장소는 당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한식당에서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6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한번 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친구가 주방에서 메인 셰프로 일하고 있었기에 운 좋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 모두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며 저더러 능력자라고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혼자서 뭐가 못마땅한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우는 처음 저를 볼 때부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사람을 아주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훑어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저도 똑같이 째려보니까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신우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니 아마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한다는 말이 신우가 제 옷차림새를 보고 사치스러운 여자 같다고 남편더러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디가 사치스럽다고 하냐 물어보니까 제 신발 가방은 다 비싼 거고 옷은 요즘 유행하는 걸로 입고 다닌다라며 딱 봐도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분명하다고 그랬대요. 가방은 회사 생활 1년 만에 처음 받은 상여금으로 큰맘 먹고 지른 거였고 신발은 친정엄마가 결혼식 때도 신으라고 좋은 거 한 켤레 사주신 건데 어이가 없더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해명을 해야겠다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는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서로 지난번에 대화도 많이 못하지 않았냐며 친해지라고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어이가 없는 눈치였고 저도 황당했어요.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둘이 자매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전 기왕 나온 김에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이 가방 제가 정말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상여금으로 산 거예요. 언니, 지금 회사 생활한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비꼬아서 들어요? 누가 직장 생활하는 걸로 잘난 척을 하겠어요.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나요? 진짜, 매기려고 그러는 거네. 지금 나는 상여금 나오는 회사 다니니까 가방 산 거라고. 그게 자랑하는 거 맞잖아요. 어디 내 말이 틀렸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신우는 이유도 없이 저에게 분풀이를 하더라고요.
자격지심인가 싶어서 이러다간 큰 싸움 나겠다고 먼저 일어나겠다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에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가고 나서 신우가 울면서 저는 인정머리도 없고 남의 자존심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주는 여자라고 욕을 하더래요. 피해의식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딱 신우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래도 신우 때문에 날 다 잡아놓은 결혼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만 떠올리며 신우와 좀 거리를 두면 해결될 일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로금을 계산해보니 실수령이 1억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1억이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카페를 창업하기에 충분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묻더라고요. 저희는 결혼을 반반으로 했고 생활비도 각자 월급에서 얼마씩 각출해 공동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밀리지 않고 줄 수 있다 하니 그럼 제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서로의 재산에는 터치하지 않는 게 저희 부부의 원칙이었고요. 친정부모님은 어차피 말려도 할 것 같으니 차라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도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남편의 동의에 이어 부모님의 허락까지 떨어지니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카페나 빵집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일단 제 가게를 열면 자동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면 된다고 했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낮에는 제 가게를 어떻게 할지 분석과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근처에 늦게까지 여는 카페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급기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땐 제가 카페 오픈을 준비 중이란 사실을 몰랐던 카페 매니저가 저에게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왔어요. 그때 저는 제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카페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제과제빵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어냈던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입소문을 탔어요. 카페를 연 지 6개월 만에 예약 주문을 받게 되었고 전국으로 배송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떨떠름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중고차지만 외제차도 한 대 뽑고 새 가방도 하나 샀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시댁은 저희가 사는 집에서 차로 40분, 대중교통으론 1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에 있었기에 당연히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데 신우가 바로 저쪽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저는 본체만 채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편에게 외제차 산 거냐며 멋지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더군요. 전 남편이 제 차라는 사실을 신우에게 말했으면 싶었는데 했으면 하는 말은 안 하고 필요하면 말하라고 이 오빠가 언제든지 빌려준다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평소에 신우가 저한테 하는 태도도 불만이 많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살짝 욱했어요. 왜 당신 것도 아닌데 그런 약속을 해? 요새 젊은 애들이 외제차 좋아하니까 혹시 타보고 싶다 하면 잠깐 빌려주자는 이야기야. 아가씨, 이거 제 차고요. 오빠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는 제 차라서 빌려줄 생각 없어요. 남편의 헛소리를 중간에 딱 잘라 끊어버리니 남편이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신우도 살짝 언짢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이 외제차가 언니 차라고요? 언니가 돈이 어디서 나서? 오빠 돈으로 산 거니까 오빠 거지. 그게 왜 언니 거예요? 차는 제가 벌어서 제 힘으로 산 거예요. 언니, 회사 때려치고 지금 집에 있다면서? 왜 자꾸 거짓말해요? 누가 제가 집에 있대요? 오빠가 저 카페 차린 거 말 안 해줬어요? 저 요새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지금도 간신히 온 거예요. 언니가 카페를 차렸다고요? 회사에서 위로금 받은 걸로 차렸어요. 나중에 한번 친구들하고 놀러와요.
장사가 잘 돼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올 거면 꼭 미리 전화하고 오시고요. 신우는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아닌 척하면서 저를 또 위아래로 훑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는 저더러 왜 그렇게 신우기를 죽이냐고 그러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가 자존심은 강한데 마음은 여려서 상처를 잘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우 앞에서는 너무 잘난 척을 하지 말라면서 명품 가방 같은 것도 메고 오지 말고 시댁에 올 때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드리는 용도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받으셔놓고 좀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념 없는 신우 이야기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 신우도 그런 부류 중 하나려니 생각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도 팔은 원래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의 역할이 저에겐 중요했는데 제 앞에서 신우를 싸고 도는 일은 없었기에 정말이지 기분은 나쁘고 빈정은 상했어도 적어도 저에게 헤어질 이유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제 뒤통수를 치려고 했어요. 카페를 연 지 1년 반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이 회사를 때려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할 건데 상의도 없이 관뒀냐고 하니까 제 카페에서 일하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한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기가 힘들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직을 하라고 했어요. 제 벌이가 남편이 버는 것보다 좋았어도 장사로 버는 돈과 회사에서 받아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뭐하러 돈 주고 직원을 쓰냐며 자기가 하면 인건비도 덜 들고 아무래도 생판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야 가족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고 제가 더 편하지 않겠냐며 믿고 한번 맡겨보라고 그러더군요. 마침 카페에서 일하던 매니저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제게 말해왔던 차였고 결국 믿져야 본전이다 셈치고 남편에게 그런 카페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예요. 옆가게 돈가스 사장님이 다음 달에 계약 끝나면 문 닫고 이민을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항상 옆가게까지 확장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장을 크게 오픈을 못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빵이 구워지는 걸 손님들에게 다 보이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해졌지요.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원하면 확장을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과 대출 약간이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받아서 제가 갚는 대출인데도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 한 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확장공사 들어가면서 말해줄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계약서 작성만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수첩을 집에 두고 출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첩에는 자세히는 아니어도 제가 그동안 개발한 메뉴들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고 대략적인 매상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저에게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결국 직원에게 잠깐 가게를 맡겨놓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회사 면접 보러 간다며 카페에도 안 나왔던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도 갑자기 제가 와서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수첩을 꺼내 보이며 이것 때문에 왔냐고 묻더라고요. 다시 카페에 가봐야 해서 빨리 돌려달라고 했더니 제 수첩을 맘대로 다 읽어본 듯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서 카페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는 회사 그만둘 때 저한테 아무 상의도 없었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며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몇 달 일했으니 알지 않냐고. 가게가 작아서 손님들 컴플레인도 많은데 이참에 확장하려고 한다니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아직 계약서는 안 썼냐고 재차 확인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지만 일단 저는 카페로 얼른 다시 돌아가 봐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카페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 집에 오니 10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얼른 씻고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까 이야기하자고 한 거 기억하냐며 이쪽에 와서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뜬금없이 신우가 저를 엄청 부러워한다 소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니까 신우가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누구는 커피 팔면서 카페에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 벌고 자기는 매일 회사에서 커피 타오라는 소리나 들으면서 돈은 돈대로 못 번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 안 됐기도 하면서도 제가 뭐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래서 말인데 가게 확장은 좀 늦추고 그 돈을 차라리 신우에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신우한테 내 돈을 왜 빌려주냐고 물었더니 신우도 카페를 차리고 싶다 했답니다. 손님들 커피 주문이나 받고 빵이나 계산해주면서 얼마나 편하게 돈 버냐고요. 신우의 그런 사고방식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도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같이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봐왔으면서 신우의 그런 말에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제 신우가 시집도 가야 하지 않냐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모아둔 돈이 없냐? 그걸 왜 내 돈으로 도와주느냐고 물으니 남편이 우물쭈물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비록 반반 결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니라서 분명히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모아둔 돈 없냐는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다그치며 돈 다 어디다 썼냐고 물었고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미 전부 신우한테 줬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서 얼마를 줬냐니까 5천을 줬답니다. 그런데도 한 2천이 부족하다며? 그걸 저한테 빌려달라고 그런 거고요. 저는 정색을 하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안 한다고 하곤 자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잠에서 눈을 뜨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먼저 카페에 나갔을 리는 없었기에 걱정은 좀 됐지만 부부싸움하고 기분이 상해서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갔거니 싶어서 전화는 안 해봤습니다.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됐을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선 왜 신우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따지셨습니다. 제 친동생이어도 안 빌려줬겠냐고요. 바쁜 시간대에 전화하셔서는 억지를 쓰시니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머님 돈 빌려주시라고 저도 지금 대출받아서 가게 운영해야 되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시부모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혀를 차시더니 저는 가족이 물에 빠져도 하나 도와주지도 않을 못된 인간이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신우에게 돈은 안 빌려줬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쓰고 온 걸 안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우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겠냐며 저 때문에 체면한석에 생겼다고 책임지라고 난리더군요. 시어머니도 결국 네 고집대로 했냐며?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거면 내 아들하고 왜 사냐고 악다구니를 쓰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하다고 제가 왜 어머님 아들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사가지냐며? 그까짓 거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냥 신우한테 가서 신우랑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남편도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합의 이혼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반 결혼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나 그런 건 없었고요. 같이 살던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남편과 나눌 재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너무 손쉽게 이혼을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했는데 그걸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어요.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1~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카페에 오신 손님 한 분이 어디서 저만의 디저트와 비슷하게 생긴 디저트를 다른 가게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혼났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쪽에 흐릿하게 찍힌 두 인물이 신우와 남편처럼 생겼더라고요. 저는 손님에게 주소를 물어
그 가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역시 신우와 남편이 새로 차린 맞더군요.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써가며 알아보지 못하게 제 정체를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었어요. 가게 어디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직원에게 사장님과 제가 아는 사이인데 지나가는 길에 인사나 하러 들렀다고 말을 하고 두 사람의 행방을 물어봤는데 직원은 사장님들은 가게를 거의 직원들에게만 맡겨두고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편하게 돈 벌고 싶어 하더니 가게 차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직원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가장 발로 뛰어야 할 두 사람은 놀러 다니느라 바빠 보이더군요. 진열장에는 저만의 디저트를 조잡스럽게 베낀 듯한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 케이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제 수첩을 봤을 때 거기에 적힌 레시피를 훔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비법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흉내만 내놓은 정도였긴 하지만요. 제 디저트가 대박이 나서 제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 그걸 저렇게 흉내만 내서 팔면 자기들 카페도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때 와서 생각난 게 남편과의 이혼 과정이 너무 순탄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남편은 제 비법을 훔쳐서 신우와 가게를 차려 그 수입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맛을 봤는데 어찌나 느끼하고 계란 비린내는 또 얼마나 심하던지 얼마 안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반 뒤 신우의 카페가 망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인터넷 기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케이크를 사간 손님이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며 신문사에 제보를 했더군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카페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까지 때려친 남편이 시어머니 돈까지 탈탈 털어서 신우 가게에 몰빵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편하게 번다고 생각하는 월급쟁이들의 말로가 어떤 건지 딱 보였어요. 두 사람이 가게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장사를 했어도 잘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제가 피땀 흘려 개발한 메뉴를 비슷하게 따라만 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직접 뭘 해볼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편하게 돈 벌 궁리만 했으니 그게 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신우가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음흉하게 제 남편을 꼬드기는 게 아니고 저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해왔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아무리 새언니라지만 시자짓을 해야만 적성이 풀리지 자존심을 숙이기는 싫었는가 봅니다. 남편에게 정이라도 남아있었다면 하다못해 맛이 어디가 이상한지 수정된 레시피를 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수고까지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우와 남편을 찾아가 조만간 제 가게들이 타 지역에 지점을 2개나 내게 되었다는 사실도 말해줘야겠어요. 자기들은 쫄딱 망했는데 제 성공담을 들으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요? 한 방 더 먹여줄 그날만 기다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